자, 요즘 참 경제 상황 보면요,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내 노후는 이제 정말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노후를 대비하고 우리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아서 10억 언저리까지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조차도 도대체 이 돈을 어디다 굴려야 될지 이거 판단 내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자꾸 양극화되고 있는 자산시장에서 많은 걱정들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답을 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디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여의도 매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패권 경쟁하는 동안에 그 식민지 비슷한 것들이 뭐 필요하다. 그래서 러시아가 뭐 북한을 이용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려다가 사활적 영토로 이렇게 약간 잠깐 빠져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맞아. 네가 중요한 질문을 해줘가지고 뭐 훈련하는 거, 군사 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하면서 화두를 던져서 내가 중요한 사활적 영토 이런 개념을 알려줬는데, 근데 뭐 관련해서 우리 이상하게 석박사 과정이 있는 학생들이 우리 그 컨텐츠를 진짜 많이 봐. 그렇죠. 그래서 논문 쓰다가 궁금한 거 나한테 물어보고 그럼 내가 정중하게 네 지도 교수한테 물어봐라. 네. 이런 건 지도 교수님이 나름대로 결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얘기하면 또 기분 상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중하게 돌려보내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답장을 드리지만 일반 질문에는 제가 전부 답장을 안 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거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밤을 새서 공부해요. 이 두 사람은 알지만 그거 답장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내는 건 저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세요. 그렇죠. 그거 보내시다 보면 다른 걸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래서 그건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에겐 선배로서, 그 학교 선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요건 요렇지 않고요, 그렇게만 살짝 보내는 게 끝입니다. 자, 하여튼 그건 이해해 주시고, 왜 내 편지는 답변 안 했어? 이렇게 하실까 봐 그건 얘기 드린 거고. 그런데 이게 정치외교학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활적 영토라는 단어보다는, 사활적 영토는 군사학 쪽에서는 많이 쓰는 거고, 정치외교는 지오폴리티컬 폴트 존이라고 불러. 정치 경제학적인 단층, 폴트 존이 단층이야. 그 지오폴리티컬 폴트 존이면 거기서 항상 불바다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지역이 이제 한국이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그게 지난편이고, 궁금하신 분은 지난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북한인데, 자, 지난번에 내가 뭐라고 했어? 이제 우크라이나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한반도처럼 분단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이 첫 화에 내가 뭘 했었냐 하면, 러시아 경제가 요즘 안 좋다. 너무 안 좋다. 자, 그러면 전쟁이 계속되면 더 안 좋아질 텐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전쟁이 끝났어.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 입장에서 머리 터질 일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렇죠. 일단 군인들한테 약속했던 엄청난 그 보상금들. 그렇죠. 야, 오히려 가족들이 등 떠밀었잖아. 너 입대 좀 해. 입대 안 하니? 너 입대하면 우리 아파트 생기고 임마, 뭐 이런 거 했었잖아. 그렇죠. 야, 가족도 참 비정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 보상금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그것도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한데, 또 하나가 돈바스 지역이라고 할게요. 네. 이쪽 지역, 이쪽을 이제 러시아가 먹었어. 먹는 걸로 이제 잠정 휴전이지 종전일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거야. 된다고 쳐. 그러면 이 두 지역을 러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통치할 것인가가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 첫 번째,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독립국가로 놔두면서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게 1안이고, 두 번째는 우리 러시아 영토로 들어와. 아, 직접 편입을 해. 니네 어차피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은 러시아 말을 쓰는 사람들의 비중이 훨씬 높고, 서부 지역이 우크라이나 말 쓰는 사람들이 비중이 훨씬 높았는데, 어차피 너희는 우리랑 더 개통적으로 더 가깝잖아. 그러니까 들어와 해서 러시아의 직접적인 영토로 편입시키는 거. 둘 중에 러시아가 뭘 선택할까? 저는 첫 번째 안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 완충지대를 놓으려고. 완충지대. 네. 가능성 있지. 네.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는 쪽들은 뭐라고 하냐면, 돈 문제도 있다야.
만약에 그 두 지역을 독립국가가 아니라 러시아의 직접적인 영토 편지 안에 넣어버리면 전후 피해 복구 사업에 러시아 돈을 더 써줘야 돼. 그렇죠. 고스란히 그걸 모두 자기가 감내해줘야 돼. 그렇죠. 이제 러시아 땅이니까 이제 러시아 중앙정부가 바라볼 거 아니야. 자, 우리 이제 러시아 국민 만들어 썼으니까 우리 이제 다시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러시아가 돈 들어가는 데가 주구장창 있거든. 그 동네가 또 전후 복구가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은 너무 이게 일진일퇴하는 공방전을 벌였었던 곳이라서 뭐 모든 인프라가 그냥 다 파괴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나중에 통일되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 그 휴전선에 있는 엄청난 지뢰들. 그렇죠. 이거 다 어떻게 다 제거하느냐. 지뢰 중에서는 또 금속 탐지기로 감지 안 되는 지뢰들도 많다며. 그 목함지뢰 북한에서 나무로 만든 그러니까. 엄청 뿌려놨잖아요, 또. 그래서 이거 나중에 그것도 또 문제거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 지금 그 두 지역이 그래. 그러니 이쪽 지역을 나름대로 개보수해서 괜찮게 만든다는 건 상당한 그 비용이 들어. 시간도 들고. 그러면 살짝 한 발 물러서서 그 정치적 완충지대 플러스 돈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 중간 그레이존으로 놔둔다. 그러면 다시 불씨가 타올라. 그렇죠. 야, 우리 이렇게 방관하려고 니들이 너는 우리 러시아인이 아니냐 그랬던 거야. 그러면서 지원도 잘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이를 벅벅 갈어. 더 뭐라고 그래야 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요단강을 걷는 거야. 만약에 이 루안스크와 도네츠크 지방을 제대로 지원 안 한다. 그러면 루간스크와 도네츠크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말 쓰는 사람과는 이제 완전 척을 진 거잖아. 그렇죠. 척을 진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참전 용사들은 아직도 북한이 주적이잖아. 그렇죠. 내 전우를 살상한 애들이고 내 가족을 살상한 애들인데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 됐거든. 그런데 러시아가 지원을 여길 많이 안 해준다? 그러면 그들은 여길 떠나게 돼 있어. 어디로? 좀 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러시아 본토, 우크라이나 근처로 가자. 아니면 어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자. 해서 슬슬 이주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넘쳐날 거라고. 우리 어디든지 청년들은 기회 많은 곳으로 이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다시 슬 눈치 보는 거지. 그래, 우리도 이제 피해가 너무 심해서 10년 안에는 쉽지 않지만 20년이든 30년이든 우리 좀 기회 봐서 가자. 저기 어차피 빈 땅 될 거야. 러시아가 지원도 못 해줘. 자, 그렇게 될 걸 또 러시아가 우려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러우 전쟁 끝나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그 폐허가 된 땅, 완전 러시아 영토로 편입을 하던 독립국가로 승인을 하던 러시아는 이제나 저제나 돈을 적잖아요. 써야 되고. 그리고 황폐된 러시아 내부의 경제를 다시 복구하고 플러스 알파 지금 중국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AI 기술, 자체적인 산업 역량 이거 키워야 되는데 그것도 돈 들어가야 되고 이 돈을 다 어디서 감당하지? 자체적으로 역량도 없는데 그래서 예전 패권 국가잖아 러시아는. 그렇죠. 식민지 같은 걸 하나 끼고 있으면 그놈들을 잘 이용하면 되거든. 그 역할을 북한이 할 가능성이 많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참. 왜 그러냐? 자, 지금 북한도 돈이 필요했어. 근데 러시아가 생각을 해낸 거야. 이거 우리 예전에 말이야 미군이 남북 전쟁할 때 아메리카 인디안들에게 말이지 너도 우리 군에 참전을 해라. 그럼 너 이 전쟁 끝나고 반드시 니들 영토를 일부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리고 니들 이제 정식으로 우리랑 동등하게 미국 시민으로 우리가 인정해 줄게. 5만 가지 감언이설 했어. 그리고 참전해서 제일 험한 작전에 투여한 적도 있고 그렇죠. 니들이 지릴 제일 잘하니 먼저 가봐라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또 아메리카 인디안들도 꽤 나왔어 그때. 자, 근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도 그런 거 없을까? 하나가 있네. 북한. 그래서 엄청나게 1차 참전, 2차 참전까지 했지. 그러면 북한하고 참전해서 북한은 참전 과정에서 군인 보낸 거 일당 받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 무기도 보내서 또
군무기 수출해서 돈 받았어. 그래도 일부 또 기술도 전수해 준 걸로. 그렇지. 필요한 것들을 속속 얻어왔어. 핵과 관련된 기술들, 잠수함 기술들 필요한 걸 다 했어. 그런데 러시아의 북한의 필요가 전쟁 끝나면 없어질까? 더 필요해지지. 어떻게? 이제 그 군인들에게 제공해 주기로 했던 보상금, 군인들하고 다시 협상해야지. 야, 너 앉아봐. 수고 많았고 정말 고생 많았어. 뭐 팔도 좀 요즘 한쪽이 안 좋다며. 이렇게 하자. 너 내가 돈으로 주기로 했잖아. 근데 그 돈으로 뭐 할 건데? 그래서 저 집 살려고요. 모스크바 약간 외곽에 떨어져 있는 신도시에 우리 와이프랑 살려고요. 그래, 이렇게 하자. 그럼 내가 그 집을 현물로 줄게. 현물로요? 너 그 아파트가 대충 시세가 얼마 될 거야. 그거나 그거잖아. 그리고 또 이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그렇게 하면서 그 관료가 담배 이렇게 끄면서 에이 하면서 싫어? 뭐 하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러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지. 네, 지어야죠. 그 아파트 짓는 걸 싸게 지어야지. 싸게 지을 때 식민지에서 노예 데리고 와야죠. 빙고야. 바로 북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국민소득 낮은데 거기도 한국인이잖아. 그렇죠. 근면 성실하고 그 시베리아 혹한기에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벌목 작업을 했던 그 강인한 정신력을 확인했던 민족. 헝그리 정신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그렇지. 네. 거기 말고 대안이 없거든. 그리고 뭐 김정은하고만 협상하면 일사천리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그 많은 보상을 현물로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실제 경제를 가동시켜서 돈을 벌어서 납부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마진이 생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정부의 마진폭을 확보하려면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이 아니잖아. 우리는 ILO에 가입해서 한국에 일하러 그쵸. 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게도 동등한 동등하죠. 처우와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죠. 그건 배부를 때 하는 소리고 러시아가 갑자기 ILO에 가입을 해서 북한 근로자들에게 동등한 처우를 해준다? 천만에지. 천만에야. 뭐 고용 계약서 계약서? 자, 오히려 안전 장비 같은 것도 돈 들어가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안전 장비도 다 떼고, 자, 에이, 뭐 헬멧을 왜 썼어? 아니 저기 형광복은 벗어. 안 다쳐. 들어가. 야, 반장들만 입어, 반장들. 그렇게 해서 투입하는 거야. 참. 그리고 또 루안스크, 도네츠크에서는 또 일해본 경험도 있잖아. 그리고 지뢰나 뭐 각종 이제 불발탄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난 그 위험에 노출이 될 거잖아요. 그럼. 네, 그건 뭐 기정사실이잖아요. 그거 그러면 자국민이 다쳤을 때 그 피해 보상은 러시아 법에 의거해서 해줘야 되는 건데 북한군이 다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사장님들이 많지만 간혹 악덕 업주들 있잖아. 임금 체불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산재 당해서 정말 외국에서 고등교육받고 한국에 왔는데 정말 큰 상처 입고 가는 그렇죠. 신체적인 상처 입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제대로 보상도 못한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러시아는 더 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러우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러시아와 러우 전쟁이 끝나는 순간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더 강하게 러브콜을 해야 돼. 북한, 알았어. 그러지 말고 진짜 자유진영으로 와. 그러면 여기가 더 할 게 네가 더 많아요. 라고 하거나 그럼 북한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양쪽에서 이제 딜을 보는 거죠. 아, 미국에서 날 이렇게 강하게 땡기네. 푸틴 대통령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 정도로 나한테 시간당 페이 쳐주고 지뢰 제거를 하러 가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요걸로 줘도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협상을 또 들어가겠지. 몸값 싹 올려주고 우리가 개털될 수도 있지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오히려 전쟁 끝나면 뭐가 더 개선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 훨씬 러시아에 깊숙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또 심각해져. 어떤 관계가 심각해지냐? 나는 국방부랑도 일을 좀 해봤고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현 군인들은 전쟁 경험이 없는 군인들이에요. 그렇죠. 군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감히 주제 넘는 소리가 아니라 참전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군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전 경험이 있는 군인과 참전 경험이 없는 군인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 얘기가 뭔지 감 오지? 그럼요. 실제 전쟁을 해본 것과 안 해본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할 때 사격 훈련을 이렇게 하지만 실제에서는 이렇게 이거 하는 거죠. 이거. 예. 그렇지. 예. 이 빗발치는 총알에서 이게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야, 그래서 이 참전해본 군인과 참전해보지 않은 군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에게 내가 물어봤어. 더 좀 자세히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이것도 제가 그냥 여담인데요. 두 군인들 중에 누가 전쟁을 더 두려워할까? 참전 군인들. 맞아. 전쟁에 참상을 받잖아요. 참전해본 직접 전쟁을 치러봤던 군인들은 더 평화를 외치고 가능하면 전쟁을 안 하도록 마지막까지 협상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오히려 참전해본 군인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굉장한 적개의식은 가지고 있지. 참전을 해서 야, 내 전우 나랑 진짜 참호해서 같이 그 건빵 나눠 먹었던 그 형님이 정말 와 하면서 적개심은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전쟁까지는 막아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전쟁을 막으려면 우리가 체력과 국력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참전 안 해본 이 군인들은 조금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워게임이라고 생각해. 맨날 모의 훈련으로 레이더 같은 걸로 딱 쏘고, 야, 너 사망 표시 이렇게 나거든. 한글로. 사망, 딱띠띠. 그리고 막 조그 셔틀로 뭐 해보고. 워게임인 거야. 그래서, 그 북괴뢰가 넘어오면 우리 일망타진 가능합니다. 했는데, 그 사이 상황이 바뀌었어. 북한이 참전 경험을 갖게 됐네. 우크라이나와. 그래서 북한군의 남한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야. 쟤네가 이제 우리한테 안 돼. 쟤네는 오합지졸이야. 우리는 참전을 해봤어. 전쟁을 해봤어. 그래서 전쟁을 웬만하면 하긴 싫은데 하면요. 저쪽 애들 뭐 요즘 복무 기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1년 6개월입니다. 18개월인데 참. 그러면 그냥 대학생들인 거예요. 그 북한이 보는 시야야.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의 그 혹한기를 직접 그 주먹밥 하나로 연명하면서 남한의 그 따뜻하고 배부른 대학생들이 한 달 버틸까요? 아니 제가 그 탈북자 어떤 이제 분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한 얘기를 유튜브를 시청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특수부대 출신이 뭐 강원도에서 뭐 천리 행군하고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 혹한기 훈련하고 막 해서 힘들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제일 따뜻한 데가 강원도라고. 우리 제일 따뜻한 데가 강원도라고. 강원도.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무서운 실전 경험까지 가져버린 거야. 참. 그래서 혹여나 항상 전쟁은 오판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지오폴리티컬 폴트 존, 정치 경제학적인 바로 단층. 그게 한반도가 돼버리는 순간 그걸로 누가 푸시할 수도 있어. 누가 푸시한다?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국이나 푸시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전쟁의 원인은 늘 경제적 어려움의 타파였잖아. 내부 경제가 어려웠을 때 독일이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 위해 2차 전쟁, 2차 세계대전을 선택했고 딱 봤더니 이건 어차피 단층으로 계속 남을 곳인데 이 단층으로 계속 남을 곳에 엄청난 소모전의 전쟁을 하면 그 나라 전쟁 당사국은 형님 저 지금 갑자기 전쟁이 이렇게 나서요. 이거 어떡하죠? 그럼 너 우리 무기 좀 사갈래? 대신 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줘 해서 나름대로 경제를 타파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를 타파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거든. 그리고 미국도 사실 경제가 내년부터 좋진 않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전쟁이라는 건 우발적인 일로도 터질 수가 있어. 그래서 내년부터가
엄청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끝까지 요구하는 게 있어. 뭐냐 하면 이번에 푸틴이 전쟁을 확신하게 만든 게 사실 바이든이야. 바이든하고 푸틴이 21년도에 제네바에서 만났잖아, 스위스에서. 네. 만났는데 바이든의 성격을 쭉 확인해 봤더니 얘는 합리성주의자야. 합리주의자야. 로직과 논리와 이걸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사람이야. 그런 합리성을 가진 사람은 전쟁이라는 패는 잘 선택 안 해. 그래서 얘는 내가 우크라이나 침공해도 미국이 직접 못 들어오는구나. 그거 하나 확인한 거야. 전쟁은요, 마지막 단추를 누르는 건 국가 수반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어떤 성향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밑에 참모총장들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건 바이든이거든요. 근데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 얘는 전쟁을 감내할 수 있는 캐파가 없네. 그런 깡이 없네. 확인 하나 했고. 두 번째, 슬슬 미국이 재정이 너무 안 좋아진다라는 걸, 그래서 대회에서 빠지고 있다는 걸 확인한 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도망치듯이 나왔죠. 우리 그냥 나옵니다 선택을 해. 20년 전쟁 끝내면서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탈레반에게 아무 조건이 없어. 그렇죠. 그냥 우리 갈 테니 갈 때까지는 그냥 건드리지 마 하고, 탈레반 요구한 게 니들한테 협조했던 애들 두고 가. 다 두고 갔어. 그거 다 죽으란 얘기거든. 그렇죠. 장비들도 일부 놓고 왔잖아요. 놓고 가고. 그런데 나올 때도 딱 봤더니 미 군도 최근에 직접 참전한 전쟁이, 대규모 전쟁은 별로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미 군도 오합지졸적인 면이 많았어. 철군하는데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철군할 때 탈레반들이 도발해 봤거든. 그렇죠. 미군하고 다시 전쟁해보고. 비행장 뭐 다 막 포위해 버렸잖아요, 그냥. 그런데 미군이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빠져나가게 바쁜 거야. 그래가지고 푸틴이 다시 한번 또 확인했지. 야, 쟤네 오합지졸이다. 들어가. 판단한 거야.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지막 푸틴이 점검한 거야. 두 가지를 보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번 지난번에 알래스카에서 만났잖아. 네, 그렇죠. 그 만난 거를 푸틴이 어떻게 해석할지.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 행사에서 시진핑과 논의하는 거. 이게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또 큰 방향타를 또 전환하는 일이 될 거야. 형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미국이 이제 러시아의 힘을 빼려고 우크라이나를 이용해가지고 전쟁을 끝내지도 않고 안 끝내지도 않고 이런 이제 수렁에 빠지게 했다면, 러시아도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 힘을 빼려고 북한을 지원해서 남쪽을 도발하는 이런 패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러시아 경제가 어려우니까 쉬운 캐는 아니겠지만, 뭐 진짜 뭐 전쟁은 누구도 예상을 못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많은 변화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흐름, 제가 지금 3편에 연달아서 얘기를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정세를 판단하는 키워드는 사활적 영토와 지오폴리티컬 폴트존, 이 두 가지 개념 속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일까, 이걸 판단해야 된다.